전두환 씨가 오늘 1년 만에 광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죠. 전 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법정에 나오진 않았으나 지난해 말 지인들과 골프를 치기도 하고 또 호화 만찬까지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과연 전 씨가 오늘 법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언론 뉴스를 좀 보니까요. 전두환 씨가 법정 들어설 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또 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졸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신부님께서 법정에 들어가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법정에 들어서면서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발언 없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워낙 역사적으로 큰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기에 관련된 이 재판석인데 계속 졸고 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조금이라도 진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렇게 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혹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조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일단은 새 재판장님께서 지난 4월 6일에 재판 준비기를 1차 했었고 오늘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법정 공방을 펼쳐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또 역시 준비 기일적 차원으로 오늘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변호인 측이 일단 새 재판부에게 자기의 그 논리를 펼면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로 계속 개변을 늘어났습니다.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 같았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정황으로나 여러 가지 근거로 놓고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의 소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검찰 측에서는 숫하게 많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재 변호인 측의 그런 궤변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헬기 사격이 없었기 때문에 전 씨의 변호인 측에서 했던 얘기죠. 헬기 사격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검찰 측에서는 그 반박하는 증거와 증언을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혹시 궁금하신 분들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 받고 있는 전두환 씨 광주 재판 관련해서요. 조영대 신부가 지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보실 때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저희는 TV로만 보니까 전 씨가 그동안 알츠하이머 이유를 두고 건강상에 좀 안 좋다 이유가 있다 해서 법정 출석도 계속 미뤄오고 그랬었는데 보기에 어떠셨어요? 거동이 불편해 보인다든지 그랬는지요? 물론 나이가 이제 90 줄에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결코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런 꼼수, 여러 가지 핑계들은 정말로 거짓이었고 그냥 이 재판을 기피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건강상으로 재판석에 못 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못 설 이유가 없다. 기자 졸고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곤해서 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역사적인 중차대함으로 놓고 볼 때 본인이 저질렀던 엄청난 만행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재판석에서 저렇게 졸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네. 이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네. 우리한테는 5.18 네, 민주화 운동과 굉장히 그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재판이잖아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고 또 이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아무튼 말씀하셨는데요. 이 네. 검찰이 증언을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인제 최대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시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뭐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에 이제 총탄 자국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헬기 사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들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뒷받침할 만한 기록물이나 또 뭐 증언이나 증거물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우리 신부님은 좀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또 우리 검찰 측에서 수많은 뭐 정말 엄청 긴 시간 동안 수백 가지 넘는 그런 그 증언과 증거 목록을 제출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육군 항공단의 여러 가지 기록과 또 그 관련된 법정 증언 그리고 또 당시 보안사 뭐 일일 속보라든가 무장 헬기 진압 작전 명령서 또 헬기 탑재 무기 실탄 사용 사실 등 군 내부 문서들이 다 발견이 되어 있고요. 네. 그것이 또 증거 목록 증거로서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헬기 사격 관련하여서 그 소준열 장군의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음을 뒷받침해는 해주는 확실한 증거인데 변호인들은 그런 모든 증거들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헬기 기총사살을 했던 전두환의 하수인들 그런 그 조종사들의 증언만이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오늘 계속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렇군요. 증인들도 지금 뭐 법정에 서잖아요. 네. 네. 뭐 지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전 미국 평화봉사단원도 있고 네. 지금 뭐 혹시 만나는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수없이 많은 그 네. 증언자들을 만났고 또 간접적으로 그들의 증언 목록이라든가 증언 그 기록이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그 간접적인 증언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증인으로 특별히 그 추천을 했었던 분 한 분이 이강중 씨인데요. 네. 그분은 조비오 신부님과 같은 자리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던 분이신데 저에게 그 몇 년 전에 그것과 관련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조비오 신부님 혼자만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했다라고 저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네. 아닌데 왜 그 자리는 이분도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그 추천을 했던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헬기 기총소사는 조비오 신부님만의 목격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분들의 목격과 또 실제로 그 헬기 기총소사로 그런 몸에 탄원을 입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우리 신부님께서 많은 증인들을 이미 만났고 또 우리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과 함께 목격했던 증인도 지금 있고 많이 만나셨는데 그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든 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혹시는 또 총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연들이 좀 있었나요? 예, 그 일일이 이제 여기서 하도 많기 네. 때문에 여기서 그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이광영 당시에 스님이셨던 분도 그 당시에 그 총탄을 헬기 관련된 총탄을 맞아가지고 지금은 그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아.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장애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런 헬기로 인해서
총을 맞고 그 병원에 실려왔던 사례, 그것을 목격했던 사례라든가 또는 실제로 헬기에서 많은 총탄, 그 탄피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든가 네.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이미 재판석에 증거로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뭐 증인도 많고 또 증거물도 많은데 사실은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탄피들이 미국의 네. 전문 그런 과학 그 연구소에다가 또 이렇게 그 탄피들을 보내서 또 몸에 나 있는 그런 몸에 박힌 그런 총알을 또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거기 미국에다 보내 가지고서 그것에 관련된 과학적인 그런 연구 보고서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신부님께서 이 재판 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게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거룩한 우리 사제이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그냥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네. 사제로서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제에 대해서 조카로서 또 가톨릭 사제단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광주 5.18은 전두환의 그런 정권 찬탈을 위해 희생이 된 그의 엄청난 그 만행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폭도 그리고 간첩 북한군에 의해서 획책된 그런 국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광주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광주는 평화로웠고 또 질서 있게 전두환 군부 세력이 미리 알고 그가 들어설 수 없도록 우리가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인데 거기에다 들어야 되고 무조건 엄청난 그렇게 발포를 하고 심지어는 헬기까지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가지고 헬기까지 보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 헬기로서 무력 진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자행된 만행이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은 전혀 그런 죄를 지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광주에게 쓰여진, 그러니까 모함으로 인해서 광주에게 쓰여진 누명, 불명의 새로운 역사.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앞으로도 뭐 재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저희도 올바른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용대 신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